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Unit 4, Kind Hearts의 마지막 본문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올해의 실용영어 본문 강의도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페이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갔던 페이지를 띄워놓았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잘못 설명한 부분 그리고 별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안 줘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다시 설명해주고 넘어가려고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도 강의한 거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 조금 내가 내 강의를 듣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도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매일이라고 하고 넘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한 점에 있어서 선생님이 사과를 할게요. 뭐냐면요. 내용 자체는 그냥 I visit her every other day and bring her flowers.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 매일 그녀를 방문하고 어머니를 방문하고 꽃을 어머니께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얘들아 every day가 아니라 every other day였어요. every other day 그러면은 얘는 격일이란 소리예요. 격일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틀에 한 번 우리가 얘기할 때 every other day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이틀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아 일주일에 한 번이 되려면 the other day가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올까요? 맞아요. week가 와요. 그러면 얘는 격주라는 거고요. 우리 격주로 청소해. 그럼 이번 주는 청소 안 하고 다음 주는 청소하고 그 다음 주는 청소 안 하고 그 다음 주는 청소하고 우리가 이럴 때는 every other week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격월. 1월 달에 했으면 2월 달에 안 하고 그러면 3월 달에 또 하고 4월 달에 안 하고 이거를 every other month라고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올해는 했으면 내년에는 안 하고 보통 건강검진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짝수회, 홀수회 이렇게 나오는 걸로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경년에 한 번씩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every other year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선생님이 그냥 every day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넘어갔나 봐요. 근데 every other day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파악할 때 사실 이런 거 괜찮겠죠. 매일 엄마한테 꽃을 갖다 드렸다라고 하면 삐 틀린 게 되는 거겠지. 또 하나 약간 팁을 말해주면은 여기 보면 이제 every other day, month, week, year 얘네들은 다 단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every other days라든지 weeks라든지 이렇게 안 쓴다라는 거. every other 뒤에는 뒤에 단수가 온다라는 거랑 우리가 표현 하나 알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every day가 아니라 every other day 그러면은 걸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ay가 오면 이틀에 한 번, week이 오면 격주에 한 번, month면 격월, year이면 경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mother's flowers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얘들아 그 간디 있잖아요. a pair of shoes 해가지고 간디가 이제 기차 타고 여행하다가 한쪽이 선로에 떨어졌는데 나머지 한쪽도 그냥 그 한쪽 떨어진 한쪽 옆에다가 벗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 신발을 찾는 가난한 사람이 이제 신발 한 개가 아니라 한 짝, pair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였고요. 쌤이랑 방금 봤던 Mother's Flowers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걷다가 손녀한테 생일 선물로 beautiful dress를 사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12달러였는데 할머니한테 2달러밖에 없었지. 그래서 할머니가 그 직원분한테 hold 이거를 조금 가지고 있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조금 팔지 않고 홀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사가 10달러짜리를 이제 지폐 한 장을 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암 때문에 병원에 계셔서 내가 이틀에 한 번 어머니를 방문하고 꽃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화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요 부분이었죠. got mad 해가지고 요구했어요. 나한테 do something meaningful.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무언가가 그 할머니에게 10달러 지폐 한 장을 주었다라는 얘기까지 우리 했었죠. 이 마지막 멘트가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걸 제발 받아주세요. 이거는 우리 엄마의 꽃입니다.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런 거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모션이 있는 휴먼이니까 알겠지? 좋아. 마지막 마무리 해봅시다. A small concert, a school choir was asked to give a small concert at a nursing home in the community. 학교 합창단이요. 이게 합창단이라는 소리죠. choir. 합창단이요.
요청을 한 거야, 받은 거야, 얘들아. 요청을 받았어. 뭐 해달라고? To give a small concert. 작은 콘서트를 좀 열어달라고요. 어디서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요양원에서 작은 콘서트 하나만 열어주세요. 라고 이 스쿨 합창단이 was asked. 요청을 받았대. We all loved to sing. 우리는 모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 But 그러나 it was an enormous challenge for us. 우리 enormous,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challenge는 뭐였지? 도전이지, 도전. 도전은 도전인데 enormous니까 아주 엄청난 이런 소리였어. 이런 거 enormous 이런 거 발음하거나 우리가 단어 외울 때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해보라 그랬잖아. 그치? enormous가 아니라 enormous. 굉장히 엄청난, 거대한 이런 뜻이죠. 우리가 모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지만 우리에게 모두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시에 해당하는 건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요양원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We did not know.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뭘 알지 못했냐면요. What kind of music elderly people would like to hear. Would like to. 밑줄 한번 쳐볼까요? Would like to. 뒤에는 항상 이렇게 hear라는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지 못했냐면 elderly people이니까 뭐예요? 노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에서 이제 콘서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노래를,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의문문인데 의문문이 문장 속에 들어와서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간접 의문문이다라고 선생님이 실용영어 시간에서만도 한 최소 2번, 근데 2번보다도 넘는 것 같아요. 강조를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의문사, 주어, 동사, 어떻게? 의문사, what kind of music, 이거 전체가 이제 의문사가 되겠죠. elderly people 자체가 주어가 되겠고 would like to hear가 동사가 되겠죠. 얘가 이제 의문사 구로 왔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요? 이 전체가 일단 목적으로 쓰였으며 노후에 뭘 알지 못했냐면 어르신들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would like to hear,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So, 그래서요. Each of us, 우리들은 각각 asked, 물어봤어요. Elderly members of our families about what they used to sing in their younger years. 얘들아, 여기 이렇게 초록 색깔로 간접문을 쓰는 건 지워야 돼. 이거 그 앞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얘가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쨌든 쟤는 무시하고 다시 가봅시다. So each of us. 그래서요, 우리는요, 각각 가족의 어르신들에게, 그치? 우리 가족의 어르신들에게 asked, 요청하고 물어본 거야. 뭘 물어봤어? About what they used to. used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과거에 동사 원형 하곤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younger years니까 젊은 시절에, 그들의 젊은 시절에 듣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곤 하셨는지 여쭤봤대요.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요, gladly, 아주 기쁘게도요, gave me a long list. gave, 주었어요. 우리 주다. 이거 우리 동사 2개 취하는 거. 무슨 동사? 수요 동사, 건넨다, 수요. 그치? 그래서 목적어 2개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나에게, 얘가 목적어 1번. 뭐를요? A long list of his favorites. 이게 목적어 2번. 나에게 뭘 주셨냐면, 그가 좋아하는 long list니까 뭐야? 긴 목록. 그러니까 그가 좋아하는 노래들 정도가 되겠지. 그가 좋아하는 노래들 목록에 긴 리스트를 주셨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신 거겠지. 자, 난 뭘 좋아하냐면 1번, 2번, 3번 쭉 해가지고 쫙 주신 거야. 하나만 체크할게요. 우리가 보통 favorite,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지? My favorite is,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favorite이 명사예요. 좋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쓰인다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나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and, 심지어 taught me,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게 동사 1번이 되겠고요.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동사 2번이 되겠죠. and를 사이에다 두고. 나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how to sing them. 그것들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노래를 부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대요. 여기서 왜 선생님이 them이 왔나요? 라고 물어보겠지, 당연히. 이런 거 선생님 항상 꼭 짚고 넘어가라고 했으니까요. How to sing them. 여기서 왜 how to sing it? it이 아니라 them이 왔냐? 뭐야? 왜 them이야?
노래들이잖아.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선생님 목록이잖아요. 목록을 어떻게 불러? long list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long list가 돼버리면 long list를 부르는 방법, 리스트 자체를 어떻게 부를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his favorites 되겠지. 그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들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댐이 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독해. 가볍게 넘어가지 말자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my music teacher. 우리 음악 선생님도요, was also very helpful. 굉장히 또한 도움이 많이 되셨대요. He visited us. 그는요, 음악 선생님이죠. 우리를 방문하셨어요. In the choral room. 우리의 그 합창대회 방을 항상 방문하셨어요.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we had practice. 우리가 연습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 합창대회실로 오셔가지고, 합창대회실이래. 합창실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연습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셨대요. 관심이지. 선생님이 계속, 우리 애들 연습 잘하고 있나? 그리고 혹시라도 뭐 모르는 거라든지 애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주고 대답도 해주고, 그지? Also, 또한요, the owner of the snack bar. 어이구, 스낵 bar 하면은 분식집 정도로 보면 되겠지. 간식 정도로 보면 되니까 간식 파시는. 그러니까 간식 파시는 분의 주인, 즉 그냥 분식집 정도로 볼게요. 그의 사장님이요, just outside of school. just outside the school. 학교 밖에 있는. 그치? 학교 바로 밖에 있는. just니까. 학교 바로 밖에 있는 그 분식집의 사장님은요, 또 heard about, 들으셨어요. 뭘 들었냐면, 우리의 계획을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이게 1번. and를 가지고 듣고 뭐 하셨어요? offered, 제공해 주셨어요. 뭐를요? to provide food for the event. 그 이벤트니까 당연히 합창단이 양로원에서 그 요양원에서 콘서트를 열어준다라는 그 행사지. 그 행사에 쓰일 음식을 provide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offer 제공을 하셨대요. 오, 대박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봐봐. 학교 합창단이 우리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이거 조금 너무 enormous한 챌린지인데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엄청난 도전인데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지, 일단은 어떤 노래를 선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각각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던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와주셨고, 음악 선생님마저도 우리가 연습할 때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교 앞에 분식집 사장님까지 음식까지 제공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The small concert. 그래서 이 작은 콘서트가요, was a great success. 굉장히 큰 성공을 가지게 되었어요. Thanks to 뭐뭐 덕분에. everyone's help, 모든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thanks to 전체가 뭐뭐 덕분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덕분에 큰 성공을 거뒀고요. and 그리고요, the principal, 누구예요? 교장이죠. 교장 선생님. principal, 교장 선생님께서는요, promise,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냐? to support, 우리를 support, 뭐 해주겠다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next year, 내년에 너네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내년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지.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합창단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멋지게 성과를 해냈어? 그러면 내년에도 내가 합창대회에 지원을 많이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이요. We learned an important lesson.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습니다. 땡땡. 이걸 콜론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보통 부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 반복 아니면 부가 설명 이런 얘기 해줄 때 우리가 콜론이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세미콜론을 사용하기는 하죠. 사실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면은 뭐 굳이 얘네가 형태가 다를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뒤에 이 important lesson이 무엇인지 부가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앞에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써져 있을 때 이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장부호를 사용해서 뒤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준다거나 이럴 때 쓰이는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important lesson이 뭐였냐면 if, 만약에요. 우리가 pool resources together and join hands for a good cause, we can do something valuable and make a difference. 우리가요, put together, 그럼 뭉치게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resources니까 여기서는 자원 정도가 되겠지.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음악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으로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분식집 사장님은 분식집 사장님으로서 그런 그 자원들을 뭉치게 하고 and join,
뭉치게 하고 join 이게 2번이겠죠. hands, join hands 그럼 손을 join 같이 잡는 거니까 힘을 합치다가 되는 거겠지. 뭘 위해서? for a good cause. 여기서 cause 하면은 이유, 목적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we can do something. 우리는요 something valuable.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요. and we can do 얘가 1번이겠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make a difference.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difference는 변화 정도로 볼게요. 우리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잠깐만 선생님 여기 이거 화살표 있지만 가치 있는 무언가 이렇게 되겠지. 무언가 가치 있는이 아니라 가치 있는 무언가. 왜냐면 일단 thi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앞을 수식한다 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선생님이 예문 2개 항상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차가운 물 그러면 cold water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형용사고 얘가 명사인데 그러면 차가운 물 보통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우리가 차가운 무언가 얘기할 때는 something cold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something이 명사고 cold가 형용사잖아. 그랬을 때는 차가운 무언가 해서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라고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화살표를 잘못 표시했어서 그치?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는 difference,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1번 complete the table. 표를 완성하래요. using the words in the box. 박스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봤어요. a pair of shoes, mother's flowers, a small concert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로 이제 범주가 나눠져 있어. situation, primary giver. primary giver는 뭐야 이게? 최초 기증자 정도로 되겠어요. primary, 최초의 기증자가 누구냐? item given, 얘는 기증품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lesson, 교훈이겠죠. 기억나요? pair of shoes에서 situation은 뭐였냐면 traveling on, 우리가 어디를 뭘 타고 여행하고 있었어요? 뭐야? train이지? 나 혼자만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을게. train이야, train. 그래서 여기는 train. 기차 타고 여행했어. 그래서 최초의 기증자가 누구였냐면 누가 신발 벗었죠? 간디의 신발이었고요. 그래서 기증품은 원슈. 왜 원슈야? 이 떨어진 하나는 그냥 기차로 올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떨어진 거야. 기부를 해야자고 일부러 벗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 떨어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이렇게 선로에 있는데 그런데 기차는 출발하려고 해. 그러니까 간디께서 그래 여기 남아있는 이 한 장마저 여기 옆에다 살포시 벗어주자. 그러니까 이걸 기증하신 거지. 원슈 자체를. 그치? a pair of shoes라고 하면 안 돼요. 애초에 두 장을 기증하신 게 아니라 기증하신 건 한 신발 하나. Listen, 교훈은 뭐야? Be kind, 친절해라. 지금 여기서 약간 친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친절을 베풀어라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두 번째, mother's flowers, 어머니의 꽃에서 situation은 가게에서 온 적 할머니가 쇼핑하시는 거였어. 근데 기증자는 누구였지? 그렇지, gentleman. 한 신사였어요. 그리고 뭘 주셨지? cash, 현금을 주셨단 말이야. 그치? $10 bill이었던 것 같아. 그치?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셨어. 현금을 주셨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지? 그치?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라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 작은 콘서트 우리 했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 봅시다. 상황은요, 당연히 콘서트 열기였고요. 학교 합창단이죠. 학교 합창단이 이제 기증자가 되는 거겠고, 뭘 기증했어? 합창단이니까 talent. 그들의 재능을 기부한 거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교훈은 work together. 같이 일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치? work together.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true, false 맞춰봅시다. 첫 번째, 간디는요 stopped to retrieve his shoes later. 간디는 hoped 희망했어요. 뭘 희망하셨냐면 to retrieve 단어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어요. 회수하다 라는 거였지. 나중에 자신의 신발을 되찾기를 희망하셨어요. No 한 짝 벗어주고 가셨다니까 나머지 한 짝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에서의 남자는 gentleman이 되겠지.
그의 어머니에게 꽃을 daily, 매일 사줬다. 아하, 오늘 이거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집어줬던 내용이었죠. daily, every day가 아니었단 말이야. every other day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라 격일, every other day였기 때문에 얘도 false가 되겠어요. 요런 문제는 장난치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3번에 학교 합창단은요, got helped, 도움을 받았어요. from, 어디로부터요? different people, 여러 사람들에게.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보다 여기는 여러 사람들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여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맞죠? 그래서 true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얘들아, 선생님이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하나만 알려주고 싶어서 그 하나만 딱 알려주고 진짜 바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이 스몰 콘서트 시작할 때 이 엄청난 도전, 엄청난 과제라고 하는 이 챌린지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얘들아. 챌린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가지는 이 단어가 가지는 맥락과 뉘앙스를 조금 알았으면 해서 그래요. 물론 여기서는 되게 이제 우리가 실용영어 독해가 쉬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은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우리가 챌린지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얘는 뭐냐면 얘들아, 도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면 사실 도전이라고 안 해. 그지? 옛날에,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일요일인가 토요일 날에 오전에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막 이런 몇 초 안에 뭘 통과하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막 정글북에 나오는 그 타잔처럼 막 밧줄 타고 막 물 있는데도 넘어가고 막 어려운 거 통과하고 막 무슨 어디도 통과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이제 막 이렇게 미로나 이런 걸 세팅을 해놔가지고 운동의 신경을 측정하는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근데 그런 것도 챌린지라고 한단 말이야. 도전하는 거.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 뭐 도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내가 하기 정말 쉬우면 챌린지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 그러니까 챌린지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뭔가 힘든 거야. 버거운 거고 내가 쉽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런 맥락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알더라도 나중에 이제 여기 말고 실용영어 말고 모의고사라든지 실제 이제 너네들이 3학년 올라가서 다양한 지문들을 접할 때 챌린지라는 단어를 보고 얘는 일단 뭔가 지금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챌린지 도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여기 내용이 물론 너무 쉬웠지만 챌린지, enormous challenge,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엄청난 도전이었어 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하기 어려웠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 뭐 할아버지, 선생님, 분식집 사장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맥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거 챌린지라는 단어 때문에 요거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좋아요. 뭔가 선생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가 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본문 2학기 실용영어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본문 내용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올해 실용영어 교과서 본문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요. 사실 교과서의 내용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처럼 뭐 모의고사를 다루든지 어법 문제를 조금 더 다루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저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동영상 강의 돌려보면서 복습 열심히 하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쭉 듣느라고 고생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안녕.